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영상학과 김보현입니다. 간 MRI 영상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임상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어드밴스드 테크닉보다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 MRI 영상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기법과 영상을 얻는 목적, 해당 영상 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간 병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간 MRI는 보통 선행한 CT나 초음파에서 발견된 간 병변을 진단하고 추가적인 병변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간암이와 간전과 이와 같은 악성 병변을 진단하고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의 작은 병변을 찾는 데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줄여서 HBP라고 하는 영상을 얻기 위해 게독세틱 애시드라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 가독세틱 애시드를 사용한 간 MRI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독세틱 애시드를 주기 전에 T1 웨이티드, 듀얼 에코, 그레디언트 에코, 이는 어퍼스트 페이즈, 보통 두 개 정도 찍는 T2 웨이티드 이미지 중에 non-facet, threshold T2 웨이티드 이미지, non-enhanced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습니다. 게독세틱 애시드를 주입하고 나서는 레이드 알테리얼 페이즈와 폴털 비너스 페이즈, 트랜지션 페이즈를 찍은 다음에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를 찍을 때까지 남는 시간 동안 T2 웨이티드 이미지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찍습니다. 여기서 인앤 어퍼스트 페이즈와 T2 웨이티드 이미지, 다이나믹 인핸스먼트 스터디는 병변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다이나믹 인핸스먼트 스터디는 간암을 포함한 다양한 간 병변의 조형 증강 패턴을 파악해서 진단에 주요 역할을 하는 핵심 시퀀스입니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는 병변의 디텍션에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퀄리티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영상은 보통 주영제 주입 후에 15에서 20분이 지난 후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세틱 애시드를 사용한 간 MRI를 찍을 때는 환자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20분이 걸립니다. 간 MRI에서 T2웨이티드 이미지는 병변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조직의 고유한 T2 릴렉세이션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T2에서 조직의 T2 시그널이 다르고 T2가 바뀜에 따라서 조직의 성질에 따라 다른 정도의 T2 시그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병변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간 MRI에서는 보통 두 개 정도의 서로 다른 T2를 이용한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습니다. 모더레이트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60에서 110ms 정도의 T2를 사용하고 헤빌리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160ms 이상의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한편 최담관의 바이오주서 같은 플루이드만 보기 위한 MR 콜란족 팬크레아토그래피에서는 800ms 이상의 긴 T2를 사용하여 물 이외의 시그널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1.5T에서 고영암은 80에서 85ms의 T2 릴렉세이션 타임을 보여서 간 혈관종이나 간 낭종과 같은 흔한 간의 양성 병변에 비해 낮은 T2 시그널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Moderate and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에서 혈관종과 간암 그리고 간 낭종의 모습이고 T2 웨이팅을 다르게 함에 따라서 T2 시그널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병변의 진단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스트의 경우 T2 시그널이 T2와 크게 상관없이 매우 밝게 보이고 있고 간암은 T2 시그널이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에서 감소하며 병변 자체의 T2 시그널은 시스트나 헤만조마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낮습니다. 간 MRI를 포함한 복부 MRI에서는 T2 weighted 이미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터보 스핀 에코 혹은 패스트 스핀 에코라고 부르는 레이어를 쓰고 한 번의 TR에 여러 개의 180도 펄스를 가합니다. K-스페이스를 여러 번의 90도 펄스를 가해 찍는 테크닉을 멀티샷이라고 한다면 싱글샷 테크닉은 K-스페이스를 하나의 90도 펄스로 채우고 헤이스트 혹은 싱글샷 패스핀 에코 SSFSE는 K-스페이스를 반절보다 약간 더 한 TR에 채운 다음에 나머지 K-스페이스는 K-스페이스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채움으로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이스트는
터보스핀 에코보다 영상을 빠르게 찍을 수 있긴 하지만 RF 펄스를 한 번만 주기 때문에 T2 디케이가 있어서 나중에 얻어주는 에코들은 신호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터보스핀 에코보다 SNR과 CNR이 낮고 이미지 블러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주기 전에 패셋을 하지 말고 헤이스트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어서 시그널을 보존하라고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T2가 길기 때문에 머더레이트 T2 말고 헤빌리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는데 좀 더 유용합니다. 같은 환자에서 찍은 헤이스트와 터블 스핀 에코이고 병변의 마진과 리버 서피스의 마진이 터보 스핀 에코보다 헤이스트에서 좀 더 블러리하고 시그널 자체도 낮아 보입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레스퍼레터리 모션 아티팩트를 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브레스홀드와 트리거드 테크닉의 장단점을 알고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헤이스트와 같은 싱글샷 테크닉은 브레스홀드 스캔이 가능한 대신에 스캔 타임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정도 내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매트릭스에 제한이 있고 이미지 블러링이 생길 수 있으며 슬라이스 테크닉을 완전히 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트리거드 테크닉은 영상의 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캔 타임은 무한정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 길어지면 그만큼 모션 아티팩트에 좀 더 취약해질 수 있고, 또한 트리거링이 페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트릭스는 크게 할 수 있고 SNR도 헤이스트에 비해서 높습니다. 레스퍼토리 모션 아티팩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션을 레지스턴트한 레디얼 에코지션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리거드 패스트스핀 에코에서 사용이 되고 한 블레이드가 하나의 샷입니다. 페이스 인코디 방향이 영상을 얻을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모션 아티팩트가 디스퍼전 되는 효과가 있고,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디스퍼전이 레디얼 에코지션의 특징적인 스트릭 아티팩트로 확인됩니다. 흔한 간 병변의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영상 소견입니다. 긴 T2 릴렉세이션 타임의 시스트나 헤만조마, 바일 주스는 높은 T2 시그널을 보입니다. 짧은 T2 릴렉세이션 타임의 디스플라스틱 노듈이나 아이언, 헤모리지는 낮은 T2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악성 병변은 중간 정도의 T2 릴렉세이션 타임으로 내부의 네크로시스의 정도에 따라서 간혹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밝게 보이는 부위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셀룰러 컴포넌트는 간 실질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moderately high T2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짧은 T1 릴렉세이션 타임을 가지는 티슈가 높은 시그널 T1 시그널을 보이는데, 게돌리듐이 T1 쇼트닝을 보이므로 T1 웨이티드 이미지가 게돌리듐 베이스드 MR 조영제 주입 후에 영상의 주요 시퀀스가 되고 간 병변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간 MRI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돌리듐 베이스드 컨트라스트 미디어 중에 게독세틱 애시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트라셀룰러 컨트라스트 미디어와 달리 헤파토빌리어리 스페시픽 컨트라스트 미디어는 ECCM의 특징과 헤파토빌리어리 에이전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영제로, 조영제가 정상 간 세포 내로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 되고 추후에 빌리어리 익스크레이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GD 봅타와 게독세틱 애시드 혹은 GD EOB DTPA가 이와 같은 헤파토빌리어리 스페시픽 컨트라스트 미디어에 속하는데, 좋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까지 걸리는 시간은 GD 봅타의 경우 조영제 주입 후에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에 게독세틱 애시드는 15에서 20분 정도면은 좋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를 얻을 수 있어서 게독세틱 애시드가 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ECCM과 헤파토빌리어리 에이전트로서의 듀얼 펑션은 다음과 같이 간 MRI 영상에서 사용됩니다. 조영제 주입 초반에는 ECCM 에이전트로 기능해서 멀티페이직 영상에서 병변의 특징적인 조영 증강 패턴을 확인하고, 이후에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영상에서는 정상 간세포로 구성된 조직은 높은 T1 신호 강도를 보여서 조직 구성의 특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바일덕트로 컨트라스트 미디어 익스크레이션 되므로 바일덕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정상 간세포가 과증식해서 생기는 간의 양성병변인 포칼 너듈랄 하이퍼플라지아이며 간세포로 구성됐기 때문에 주변 간 실질과 비교해서 높거나 비슷한 신호 강도를 보이는 특징이 병변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입니다. 간 병변의 진단에 아주 중요한 멀티페이직 리버 MRI에서는 병변의 조형 증강 패턴을 알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영상을 얻어야 하므로 180도 리포커싱 펄스가 없는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가 기본이고 스포일드 그레디언트 에코가 복부 대부분의 영상에서 사용됩니다. 가간 T1 웨이팅을 위해서 TR을 짧게 하고 높은 시그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몰 플립 앵글을 사용하면서 T2를 짧게 해서 T2 스타 이펙트를 줄입니다. 숨을 참는 동안 시행할 수 있는 빠른 시퀀스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이넨스먼트 스터디에 적절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질의 멀티페이징 이미징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템포럴 레졸루션을 향상시켜서 멀티플 알트리아 페이즈 이미징을 구현하고 동시에 레스피레토리 아티팩트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간의 멀티페이직 이미징은 3D T1 웨이티드 스포일드 그레디언트 에코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 퍼프레션을 하는데 게돌리눔 이넨스먼트가 더 잘 보이고 업도미널 월 모션 아티팩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미니멈 TR, 미니멈 TE, 스몰 플립 앵글을 사용해서 T1 웨이팅을 강하게 하고 에그지션 타임은 최소화해서 브레스홀드 스캔에 용이합니다. 멀티페이직 이미징은 대부분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슬라이스 시크니스를 2에서 3mm로 얇게 찍습니다. 헤만조마, 그러니까 혈관종의 증례이고 원 브레스 홀드에 한 개의 페이즈를 찍은 영상이고 헤만조마의 특징적인 아트리 이넨스먼트와 폴테 비너스 페이스의 이넨스먼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슬라이스 시크니스는 인터폴레이션을 하여서 2.4mm로 씬 슬라이스 이미징을 하였습니다. 멀티페이스 리버 MRI에서는 간암의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동맥기 영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암의 특징적인 동맥기의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기에는 레이트 알테리얼 페이즈가 가장 적절하고 동시에 이때 모션 아티팩트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알테리얼 페이즈를 위해서는 최적화를 통해서 13초 이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원 브레스 홀드 시간 내에 싱글 혹은 멀티플 알테리얼 페이즈를 얻거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숨을 쉬면서 영상을 얻는 접근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파랄렐 이미징이나 뷰 세어링 혹은 이제 컴프레스드 센싱 같은 패스트 어쿠지션 테크닉을 모션의 강한 논 카르테시안 케이스 베이스 샘플링과 셀프 게이팅 혹은 모션 리저브드 리컨스트럭션과 같은 기법을 같이 조합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멀티플 알터리얼 페이즈 이미징은 좋은 알터리얼 페이즈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알터리얼 페이즈를 2개나 3개 정도 얻는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개는 적절한 레인 알터리얼 페이즈에 레스피레이터리 모션 아티팩트가 없는 영상을 얻을 수 있으려는 기대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템포럴 레졸루션을 템포럴 레졸루션과 스페셜 레졸루션 그리고 엑셀러레이션에 의한 아티팩트, 알리에이징 아티팩트를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17초 브레스홀드로 찍은 트리플 알테리얼 페이즈이고 폴탈 베인의 조형 증강 정도를 보면은 가장 처음에 찍은 페이즈는 약간 빨리 찍혔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알테리얼 페이즈가 레이드 알테리얼 페이즈의 정의에 비교적 맞는 좋은 알테리얼 페이즈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알테리얼 페이즈에서 환자가 숨을 약간 쉬어가지고 심하진 않지만 레스피레이터리 아티팩트가 생겼고 세 이미지 영상 모두의 중간 부위에 알리에이징 아티팩트로 생각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HCC의 알테리얼 페이스 하이퍼리네스먼트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서브트랙션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ASLD와 라이레즈 가이드라인에서도 옵셔널 이미지로 서브트랙션 이미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서브트랙션 이미지는 알테리얼 페이지에서 non contrast enhancement 영상을 빼서 실제로 알테리얼 페이즈 하이퍼 리넨스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의해야 될 점은 서브트랙션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리버의 서핏에 생기는 밴딩 알티팩트를 보고 밴딩이 있다면은 적절하지 못한 서브트랙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증례에서 같이 아터리얼 페이지에서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non-enhanced MRI에서도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 두 영상을 빼면은 subtraction 이미지에서 두 부위가 일치해서 실제로는 남아있는 hypervascular HC가 없는 치료가 잘 된 병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한 간 병변의 T1 웨이티드 이미지이고 리피드나 프로틴, 멜라닌, 게돌리늄, 서브아큐트 헤모리지, 스톤, 디스플라스틱 노듈들이 높은 T1 신호 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이나 파이브로시스, 칼시피케이션, 에어, 헤모리지나 네크로시스가 없는 대부분의 악성 병변은 낮은 T1 신호 강도를 보입니다. 이 증례는 중심부의 T1 하이퍼텐스한 헤모리지를 동반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입니다. 보입니다. 개독세틱 애시드와 같은 헤파토빌리어리 스페시픽 에이전트에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이미지는 높은 정상 간 조직의 신호 강도에 대비되는 국소 간 병변의 낮은 신호 강도가 잘 보여서 간의 작은 병변 발견에 효과적입니다. 잘 얻어진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는 헤파틱 베셀과 비교했을 때 리버 파렌키마의 시그널이 높고 동시에 빌리어리 익스크리션이 보여야 합니다.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플립 앵글을 멀티페이징 이미징에서보다 올리면 리버 파렌키마 시그널과 바이덕트 내부에 익스크리션된 컨트라스트 미디어의 시그널이 올라가서 T1 컨트라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영상 평가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SAR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진 않고 대부분 15에서 20도 정도에서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를 얻습니다. 정상적인 헤파토사이트로 구성되지 않은 대부분의 1차성 혹은 2차성 간 악성 병변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낮은 신호 강도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높은 신호 강도의 정상 간시지가 대조적으로 보여서 작은 병변을 찾을 수 있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성 병변 중에서도 정상적인 헤파토사이트로 구성되지 않은 헤만지오마 와 엔지오마의 라이포마는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낮은 신호 강도를 보이게 됩니다. 헤파토사이트 기원의 병변 중 대부분의 디스플라스틱 노듈이나 리제너레이티브 노듈,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는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간시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신호 강도로 보이게 됩니다. 일부 간암은 정상적인 헤파토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아이소시그널 인텐시티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위는 수술 조직에서도 바일에서 스테인되어서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조기 관함과 구별이 어려운 하이그레이드 D에는 기능을 잃은 헤파토사이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마치 간암과 같이 낮은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이미지에서 빌리어리 익스크리션이 있는 점을 이용해서 일종의 T1 웨이티드 MRCP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 공여자와 같이 간 내 담관이 늘어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2D MRCP와 같은 T2 웨이티드 MRCP가 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헤파토빌리어리 에이전트를 쓰면은 바일 덕트의 아나토미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에서 바일덕트 리키지가 있는지를 1시간 딜레이 이미지를 찍으면은 알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이미징이 병변의 디텍션 캐릭터라이제이션 이외에도 MRCP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듀얼 에코 스포일드 그레디언트 에코는 지방과 물 프로톤의 세차 주파수 차이를 이용해 지방을 영상화하는 기법입니다. 퍼스트 페이즈에서는 지방과 물의 프로톤의 시그널 차이가 신호 강도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신호 강도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의 유무가 간 병변의 감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MRI 영상의 필수 시퀀스입니다. 앞서 보신 국소적인 병변 내의 지방 침착 외에도 지방간과 같은 미만성 간질환에서도 신호 강도 감소를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간 내 천 침착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아이언에 의한 T2 스타 디케이가 있을 경우에 롱걸 T2에서 얻는 인페이드 이미지에서 퍼스트 페이즈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시그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50% 이상의 지방이 있을 경우인데 물과 지방 사이 신호 강도 차이의 절대값이 신호 강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신호 강도의 감소가 팻이 있어도 없거나 오히려 높게 보일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100% 팻으로 구성된 병변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페이즈에서 시그널 드롭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변 주위에 보이는 인디아 잉크 아티팩트를 통해서 병변이 팻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 MRI에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팻 서프레스드 싱글샷 스핀 에코 EPI를 주로 씁니다. T2가 길면 신호 강도가 낮아지므로 다른 시퀀스에서보다 매트릭스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브레솔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빨리 얻을 수는 있지만 스캔 타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밸류를 다양하게 얻지 못하고 SNL이 낮아서 잘 쓰지 않습니다. 프리브리딩과 레스피레이터리 트리거가 주로 쓰는 테크닉인데 레스피레이터리 트리거 테크닉은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블러링이 적고 SNR이 높아서 많이 씁니다. 프리브리딩은 블러링과 레스피레이터리 모션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작은 벽면을 찾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트리거링이 어려운 환자에서는 프리브리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스피레이터리 트리거링이 잘 되지 않아서 프리브리딩을 추가적으로 시행했던 환자의 영상이고 레스피레이터리 트리거와 비교했을 때 프리브리딩에서 좀 더 블러링이 심하고 SNR이 낮아 보이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샬로 브리딩이나 이레귤러 브리딩 사이클 시 트리거링이 잘 되지 않아서 영상을 얻는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리버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로우 비밸류와 하이 비밸류 두 계열의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로어 비밸류에서는 혈류는 디페이즈돼서 혈관의 시그널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병변들은 보통 T2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병변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블랙블러드 T2웨이티드 이미지라고도 하고 리전 디텍션에 유용합니다. 하이 비밸류에서는 물의 랜덤 모션에 의한 시그널이 사라져서 시스트는 보이지 않고 솔리드 말리그넌시와 같은 하이 셀룰러리티 병변만 하이 시그널로 보여서 시스트를 솔리드 튜머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항상 병변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맞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다른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 또한 하이비밸류에서는 특히 카디악 모션 아티팩트에 의해서 레프트 리버의 병변에 시그널 로스가 있어서 이 부위에서 작은 병변을 놓칠 수가 있으므로 다른 시퀀스에서 해당 부위에 포칼 리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버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위장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 위장의 에어에 의한 아티팩트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복강의 다양한 모션에 의해서 영상의 질 감소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 스몰 리전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이비밸류에서 더 심한 레프트 리버의 시그널 로스는 앞서 보신 것 같이 아주 잘 알려진 핏볼이고 또 ADC 밸류 칼큘레이션에 사용되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미스레지스트레이션 되면은 이와 같이 같은 병변인데 슬라이스 바이 슬라이스에 따라서 ADC가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레스피레이터리 모션에 의해 리버 엣지에서 이런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 ADC 밸류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참고용이고 항상 다른 시퀀스를 유심히 봐야 되며 본 증례는 스몰 헤만지오마가 리버 서피스에 있었던 증례입니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잘 찍히면 작은 리전의 디텍션에 매우 센시티브하고 특히 또 다른 작은 스몰 리전을 디텍션하는 데 유용한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지와 같이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메타스타틱 리전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 MRI에 사용되는 클리니컬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